완전 모험가 타입이네요. 주식은 항상 그래요. 주식은 항상 그래요. 난 못하겠네. 모험가가 아니라 결론이 이렇게 그건 난 너무 무서운데. 아니 다 무서우면 어떡해요. 주식이 그거는 주식의 본질인데 그냥.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도 마늘님께서 궁금하신 것이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사실 최근 일은 아니고 한 달 전의 일인데 제가 뉴스를 흘러 가다가 이거는 진짜 단어조차 모르겠다 라는 것이 있어서 오늘의 아이템을 들고 왔습니다. 볼까요? CJ CGV,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 공시 후 주가 변동. 지난 6월 20일에는 CJ CGV가 6월 23일에는 SK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를 각각 공시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유상증자가 뭐길래 비판을 받을까요? 그죠. 그게 문제죠. 유상증자는 통상 주가의 악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시가보다 낮게 발행되는 데다가 신주 발행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된다. 특히 이번 비판이 거셌던 이유는 두 기업이 유상증자를 택한 목적에 있다.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이자가 발생하는 회사채 발행이나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자를 지불하지도 않고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켰다는 지적이다. 이해되나요? 아니요. 하지만 최근 CJ CGV는 여전히 주가가 부진한 반면 SK이노베이션은 반등하면서 주가가 회복되었다. CJ CGV는 자금의 대부분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쓸 예정이며 SK이노베이션은 자금의 70%를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쓸 계획이라고 밝혀가지고 유상증자의 성격에 따라서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마늘님이랑 저랑 떡볶이 가게를 차렸어요. 자, 떡볶이 가게 이름 뭘로 지을까요? 마늘 떡볶이. 마늘 분식. 자, 여기 지었어요. 그러면 장사를 하겠죠? 회사를 차렸어요? 네. 지분 몇 대 몇으로 차릴 거예요? 누구 와요? 저랑. 투자해 주신 거예요? 혼자 차릴 거구나. 네. 혼자 차리는 걸로 할게요. 혼자 차릴 건데요? 맞다. 마늘님이 편집을 관두고 제가 너무 김치국 마셨어요. 투자해달라 할 줄 알았는데 마늘 분식 차렸어요. 마늘님의 지분이 몇 프로죠? 100%요. 100%입니다. 자, 회사를 차릴 때 가면 이게 적어서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지분 몇 프로인지. 작은 걸 차려도 주식회사를 차린다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법인을 내면서 주식 100%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매출 기준으로 이렇게 벌다가 갑자기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줄더니 너무 작아졌어. 그래서 적자 상태에 빠진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왜냐면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올라갈 것 같잖아요. 코로나만 끝나면 되니까 나에게는 이 기간을 이겨낼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현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조달하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가 뭐죠? 은행에 간다.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가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을 다 찼어요. 두 번째로 찾는 거 뭐겠어요? 엄마한테 빌린다. 엄마론.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여기까지는 뭔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금 조달 방식이에요. 그걸 그대로 빙의해봐요. 내가 돈이 진짜 너무 필요해. 내가 대출 다 받았어요. 엄마 돈도 다 빌렸어요. 뭐 해요? 내 재산을 다 팔아야죠. 오! 맞아요? 정확하게 나와요. 아, 그래요? 당근마켓 해야죠. 당근마켓, 내가 돈 되는 거 막 팔았어요. 그 돈 노트북 잘 가 이러면서 막 헐값에 팔고, 자, 다 팝니다. 그러면 필요한 돈을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거든요. 딱 한 가지 방법. 자, 개인일 때는 할 수 없었던 지분을 파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분을요? 네. 회사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회사는 마늘님이랑 완전히 주주와의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00% 지분이잖아요. 이 100이라는 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자산이니까. 지분 자산이니까. 이걸 팔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분을 파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유상증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대출 받아서 끝났고 이자 내야 돼. 엄마론 이자 심지 안 내대죠? 이거 뭐랑 비슷한 줄 알아요? 이거를 정말 어렵게 얘기하면 비슷한 거는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죠? 네, 그건 뭔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할 건 아니지만 우리 채널에서 많이 나왔던 컨셉이에요. 안 갚아도 되는 빚 같은 느낌이에요. 자, 당근마켓 요거는 패스하고. 자, 왜냐면 이게 말을 풀어보면요, 돈을 받고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뜻입니다. 어허. 요렇게 잘랐을 때 이거 돈 빌린 거잖아요. 빌린 거 이거는 빌려온 거잖아요. 요거의 채권이에요. 요거는 뭐죠? 요거는 내 지분을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인 거예요. 요거는 운명 공동체, 이자를 받지도 않아요. 내 가게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주식이고, 주식의 형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파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유상증자입니다. 자,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보태볼게요. 주주가 한 명일 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더 주식회사 같으려면 2명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친구랑 가게를 차렸습니다. 자, 이게 마늘님이고 친구는 뭐 꽁지머리 친구를 차렸어요. 자, 지분은 50대 50입니다. 반반 내가지고 창업을 한 거예요. 여기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씩. 근데 확장하고 싶잖아요. 모아가지고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한 몇 년 걸릴 것 같아.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내가 돈을 지금 여기서 왕창 넣어서 투자를 할 테니까 합류시켜달라.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태웠을 거고 이제 지분은 뭐 40, 40, 2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러면 2,000만 원 들어오는 돈을 이제 요렇게 가지고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미 모든 게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는 돈이 많아졌고 그리고 이 사람의 새로운 지분이 생겼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지분율은 낮아졌죠. 이게 유상증자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이 회사에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이 돈을 넣은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넣은 이유가 다르다고요? 회사가 돈이 없어서 이 돈을 받은 건지 회사가 지금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모으는 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받은 건지 거기에 따라서 유상증자에는 되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즉 유상증자라는 건 결국 이 그림처럼 우리 잘 사업하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면서 주주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기존의 주주들은 희석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지분이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100%잖아요. 근데 더 늘어났으니까 돈을 받으면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분의 가치는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돈을 받았다는 건 돈이 필요했다는 건데 그래서 유상증자를 해석할 때는 너무 잘 나가서 돈이 필요한 거랑 너무 못 나가서 돈이 필요한 거랑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잘 나갈 때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못 나갈 때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훨씬 많은 경우로 이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유상증자는 악재다. 돈이 필요해? 그러면 대출을 받지. 대출도 안 되네? 다른 것도 힘든가 봐. 유상증자를 하는 거 보니?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CJCGV랑 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를 했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죠? 주식을 새로 찍어가지고 돈 받고 판 거예요. 자, 시가보다 낮게 발행. 자, 요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유상증자라는 거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에 평가받고 있는 현재 시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00원이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어쨌든 이게 투자잖아요. 투자해 주세요라는 어찌 보면 그런 입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싸게 살 수 있게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금액이 또 많을수록 할인을 많이 해줘요. 그거 당연한 거죠, 약간. 이거 물건 뗄 때 더 많이 사면 더 깎아드릴게요 라는 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8,000원이나 9,000원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해서 이 유상증자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보통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미들이 갖고 있는 주가도 같이 낮아지는 거군요. 정확해요. 네? 봐요. 자, 기존의 주주들이 여기 있습니다. 마늘님이랑 친구예요. 기존의 주주들은 새롭게 생기는 주식이 이 가격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영향받아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시가, 지금 이 가격도 여기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00원짜리인데 8,000원짜리 주식이 새로 생겨난데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얘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파도 치듯이 이렇게 다 한 번에 영향이 오는 거네요. 네. 전반적으로 볼 때 유상증자라는 거는 할인을 수반하고 할인되면 이 가격이 시장에 신호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시만 해도 공시라는 건 유상증자 할게요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 금액으로? 근데 1,000억요? 8,000원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럼 시가총액이 이렇게 작은데 1,000억이나 한다고? 떨어지고 8,000원이라고 20%나 할인을 해? 떨어지고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는 쉽게 말해서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투자를 받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싸게 내다 파는 게 유상증자네요. 싸게 내다 파는 게 사실 더 편하잖아요. 근데 그 절차보다는 새로 찍어서 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새로 찍어서 새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벽에 벽보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 시가 10,000원짜리 마늘 분식의 주식을 새로 발행합니다. 참여하세요. 청약 받듯이. 그래서 유상청약이라고 불러요. 가격은 8,000원이고 총 얼마 물량으로 할 겁니다. 라고 이제 공지를 붙이는 거예요. 이거 일반 투자자들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주주들에게 먼저 해요. 주주들한테 먼저 해요? 주주들에게 먼저 의향이 있냐 당연히 우선순위를 묻고 거기서 남으면 다 안 차면 그거는 일반 공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르냐면
주주 우선 배정이라 불러요. 주주 우선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것만큼 남는 거를 또 어렵게 실권주라 불러요. 권리가 있는데 잃어버렸다. 기존 주주들이 보통 해서 이걸 소화하는데 못하고 남으면 그거는 이제 일반 공모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일반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모집해요. 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 있지만 내가 평소에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 유상증자합니다 하고 공시를 하면은 내가 거기에다가 응모해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싸게 살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네. 물량이 많아지고 개수도 많아지는 데다가 가격도 할인한다면 영향을 주니까 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주주들이 다 오케이 했으니까 진행된 거 아니에요. 네. 왜 오케이 하냐면 그게 지금 이 회사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유상증자할 때 전 오케이 합니다 라는 주주가 어느 정도예요? 한 주 갖고 있는데 나한테 동의 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주총 가서 이제 해야죠. 아, 주총 가서 하는 거예요? 한 주 갖고 있어도? 난 반댈세. 아, 그래요? 그럼 다수결 이렇게? 아니요. 반대인 사람은 자 주주 우선 배정할 때 반대인 사람은 내 반대인 그 권리 자체를 시장에 내다팔 수 있습니다. 나 말고 누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권리는 내다팔 수 있거든요. 그게 권리를 그냥 매도할 수 있어요. 권리를 매도한다고요? 네.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우선 준다 했잖아요. 네. 기존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주들에게 피해야 갈 수 있는 희석 물량들이니까. 그래서 권리를 먼저 줘요. 그래서 청약을 하는 사람은 8,000에 살게 그러면 돈 진짜 넣고 8,000에 사는 거예요. 본인 단가도 낮아지겠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 나는 더 넣진 않을래 라고 하는 사람은 이 권리 자체를 시장에다가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산 사람은 또 이거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겨가지고 또 사는 거죠. 그것도 얼마예요? 그거는 그 가격은 얼마일까요? 그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는데 아, 그것도 시장가가 있어요? 여기 숨어 있는데 어. 봐봐요. 그 10,000원의 주식을 지금 10,000원인데 그걸 8,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네. 그걸 얼마에 팔겠어요? 말님 이거 물이 편의점 사면 1,000원이에요. 이거를 8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가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이 판다고 했을 때 얼마 주고 사야 이득이에요? 200원. 보다 싸게. 일단은 2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그 유상증자 내가 포기하는 권리의 가격은 얘와 얘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 같은 초보자 잘 모르는 개미들은 유상증자 발표되면 싫어하는데 누군가는 그걸 딱 발표되면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면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은 회사가 되게 안 좋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회사가 안 좋다는 건 안 좋은 기업 자체 그 자체를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의 입장에서는 야 이것만 넘기면 돼. 이번 고비만 넘기면 돼. 그럼 정상화 될 거야. 지금 주가 너무 싼 거고 이때 유상증자까지 되면서 주가 더 하락하는 거는 기회일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도 기존의 주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청약을 할 거야. 더 살 거고. 완전 모험가 타입이네요. 주식은 항상 그래요. 주식은 항상 그래요. 난 못하겠네. 모험가가 아니라 결론이 이렇게. 그건 난 너무 무서운데? 아니 다 무서우면 어떡해요. 그거는 주식의 본질인데 그냥. 자, 그래서 시가보다 낮게 발행되는 데다가 자, 신주 발행, 새로 찍어낸다 했잖아요. 새로운 주식이 찍어내지기 때문에 주식 수가 늘어나가지고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지분이 희석된다. 이해가죠? 완전 이해됐어요. 자, 특히 이번에 비판이 거셌던 이유는 증자를 택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회사채 발행이나 대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주식 시장을 통해서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주식을 산다는 건 돈을 빌려준다는 게 아니라 운명을 그냥 같이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같으면 안 되죠. 가능성만 보고 들어오는 게 주주이니까. 그렇게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켰다는 지적이다. 완전 알았다. 하지만 최근 CJ, CGV는 여전히 부진한 반면 SK이노베이션은 반등했다. 자, 이게 한 달 전이잖아요.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한 달 전에는 CJ, CGV 기업 내용은 우리가 사실 많이 얘기 안 하니까 SK이노 자, CJ, CGV는
영화관인데 왜 유상증자를 했느냐? 코로나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거야. 근데 희한한 게 우리 코로나 한창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넷플릭스 뭐 그거는 못 나가니까 보는 걸 거야. 끝나면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거 습관되면 영화관 못 가. 계속 넷플릭스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되게 팽팽했거든요. 근데 막상 결론은 안 나간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영화 값이 너무 비싸요. 그것도 정확히 이겨내기 위해서 티켓값도 올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티켓값 박리담에 했어야지. 자, 티켓값 올렸어요. 채권도 이미 찍었어요. 심지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엄마론도 땡겼어요. 신종 그것도 땡겼어요. 그럼에도 아직 CCTV로 사람들이 안 오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로 유증을 또 꺼낸 거죠. 거의 모든 카드를 다 꺼낸 거네요. 네. 아주 위험한 상태네요. 근데 진짜 애매한 게 그게 되는 것도 대단하고요. 아, 그럼에도- 이거까지 한단 말이야? 이렇게. 네. 근데 그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야, CCTV 빼고 극장이 있어? 거의 이런 생각 있는 거죠. 자, 미래에 투자를 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바라보면서 CCTV 잘 될 것 같아, 못 될 것 같아 하면 갈릴걸요? 최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진짜 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 얘는 조금만 살아도 주가 오를걸? 이라고 한 사람. 아. 얘네들은 적자만 줄여들고 흑자만 전환돼도 금방 회복될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겠죠. 왜냐하면 CGV가 극장 없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안 없어지는 이유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카드를 많이 쓰고도 그리고 요즘 이번에 나온 거는 가격도 진짜 낮아요. 이 물량도 막 조 단위로 찍어내거든요. 그러면 사실 웬만한 기업들은 그게 할 수도 없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돼 있는 거고 그래서 찍었어요.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어때요? 기고 있어요. 여전히 힘들다. 과연? 미래는 아닙니다. 이거 진짜 알 수 없어요. 자,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CJ, CGV 흑자 전환했던 뉴스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거 봐요. 한 달 동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이 모든 게 반영이 된 거예요. 왜냐면 발표할 때 가격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도 폭락하고 모든 게 다 한 달 전에 이루어졌고 실제로 유상증자 청약하는 거는 9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몇 달 동안 이런 주식 또는 실적 회복되면 사람들 또 할 거 아니에요. 완전 미래입니다. 주식 투자는 모두 다 미래를 보고 하는 건데 이 순간에도 그리고 한 달 전에도 기업의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인사이트, 지혜, 각자의 전망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뭐죠? 전망이 없다는 거. 공부해야 되죠. 지혜로 하는 거라 했잖아요. 이 지혜의 시작은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보고 맨날 뉴스 보고 CCTV 유상증자 하면서 이렇게 폭락했네. 얘 망했네. 이게 끝이 아니라 보자. 청약이 언제지? 9월이네. 올라갈 수 있을까? 뉴스가 나오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그 살피는 그 자체가 제일 좋은 투자 공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6월 20일이면 여기겠죠. 딱 봐도 퍽 얼마까지 떨어졌죠? 8,500원. 네. 그리고 그 후로 한 달 정도 지났죠? 네. 대략 보면 어디까지 올랐어요? 또 10,000원, 뭐 12,000원 가까이도 갔었잖아요. 아. 엄청 요동치고 있죠. 지금 변동성이 큰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큰 유상증자나 이벤트를 두고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기가 끝이고 그렇지 않다. 왜냐면 이때 이제 흑자 전환 뉴스 이런 것도 계속 나왔고. 자, 그에 반해서 한쪽에는 자, SK이노베이션이라는 곳에서 한 달이 지났는데 자, 이쪽은 주가가 좋겠죠. 네. 왜냐면 우리가 딱 생각해봐도 한 달 동안 2차 전지가 좋았으니까. 근데 유상증자가 있었든 없었든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왜 SK이노는 유증을 했느냐? 자, 이건 산업의 특성이에요. 산업 특성. 산업의 특성상 돈을 아무리 벌어도 버는 돈으로 재투자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업종이 바로 또 2차 전지 쪽입니다. 특히 셀 만드는 회사잖아요. 셀을 많이 만들어내고 물량이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라는 단가 싸움이 유리해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때는 그때 계속 증설을 해요. 그래야 나중에 뭔가 다들 힘들어졌을 때 버텨낼 수가 있어요. 단가가 싸니까.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근데 그걸 증설하는 과정에서 돈이 조금 부족했나 보죠. 여러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유상증자를 해서 했을 거고 SK이노가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괜찮지 아마라고 하면서 청약을 또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지금 주가는 아마 많이 회복한 걸 거고요.
자, 여기 보면 CJ CGV는 부채 상환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쓸 예정이고, 그러니까 이유를 다 밝힌단 말이에요. 돈은 왜 필요한지. SK 이노베이션은 자금의 70%를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쓸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SK 이노는 이제 2차전지 셀을 만든다 했잖아요. 2차전지의 셀 자체도 이 신사업이라는 게 증설도 들어있겠지만 요거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래 경쟁에서 유리해지니까. 그런 과정에서 돈을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해결됐나요? 네, 해결됐어요. 이제는 기사가 눈에 보여요. 무슨 오. 얘기인지 알았어. 오. 여러분들도 마늘님과 되게 뭐라고 부르죠? 비슷한 마음을 느낀다. 그런 뜻이 뭐죠?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뭘까요? 사자성어요? 동병상련? 분명성. 여러분들도 마늘님과 약간 감정이입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걸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설명은 되게 뭐 심플하고 부족할 수 있으나 기사 읽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